포토샵 3강, 채널 프로필 아이콘 만들기, 유튜브 프로필 아이콘이 하는 역할과 포토샵 툴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아이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아이콘 제작에 앞서서 저희가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필 아이콘이라고 하면 쉽게 이 조그만 동그라미 영역 안에서 나를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역할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콘을 통해서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 감성이라든지 감정에 따라서 자주 바꾸곤 하는데요. 유튜브는 어떨까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브랜드라 인지하시고 바꿀 때 아주 신중히 고려를 해 보시고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아이콘에 저희는 그만큼 신경을 써야겠죠. 내 브랜드의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프로필 아이콘 제작에 앞서서 제작을 할 때 가장 자주 쓰이게 되는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셀로판지 사용해 보셨나요? OHP 필름 용지라고 투명한 비닐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들을 겹쳐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레이어인데요. 보시면 1번 레이어, 자, 이 이미지입니다. 2번 레이어, 이 이미지고요. 3번 레이어. 자,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 투명한 용지에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두 번째 이미지 위에 놓여지죠. 이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미지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시 3번 레이어 위에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투명하기 때문에 이 투명한 부분으로는 이미지가 보이고 아닌 부분은 가려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겹쳐서 멋있는 이미지, 합성할 수 있는 이미지 등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체커 무늬가 보이는 부분이 투명한 영역이고요. 여기 레이어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체커 문양. 예, 이게 지금 투명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U 버튼을 누르시고요, 썸네일 이미지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영역만큼 사이즈를 핏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빨랐나요? 요거는 전체적인 창 크기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 사이즈만큼만 딱 잘라서 보여줘요. 자, 한눈에 쉽게 보이죠? 저는 보통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작은 썸네일로 이렇게 핏하게 해놓고 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옮겨서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의미는 앞으로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 선택된 레이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1번 레이어에 만약에 제가 브러쉬로 선을 그었어요. 나머지도 안 보여. 하지만 옮겨보면 다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1번 레이어는 선이 그어져 있죠. 선택된 레이어에서만 작업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릭, 그리고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한꺼번에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듬성듬성 띄엄띄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선택 취소도 가능합니다.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E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만. 자, 1번부터 3번까지 선택해서 합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 폴더 개념이 있어요. 레이어에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고 자주 등장하게 될 건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G.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룹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을 해제해 주려면 컨트롤 시프트 G 하면 그룹 안에 있던 게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되고요. 사실 하나만 빼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서 바깥으로 빼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레이어 패널을 보면 휴지통은 말 그대로 지우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만 지울 거냐? 그러면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살아있어요. 네,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델키를 누르면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델키는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룹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편해요.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순서를 한꺼번에 바꾸기도 편하고요. 이건 완성된 아이콘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좋겠죠? 네,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그룹 기능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모양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 작업 단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Shift N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이름까지 지정해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레이어를 만들 때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눌러서 그냥 이름을 레이어 7, 6, 5, 4,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럴 때 나중에 레이어가 많아지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컨트롤 Shift N을 누르면 처음부터 이름부터 쓰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면 나중에 레이어를 찾기도 쉽겠죠. 레이어에는 속성 값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 이름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레이어 탭을 클릭하신 후 리네임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네, 더블 클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순서를 바꿔줄 때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위치에 놓으면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천천히 강의를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창을 보게 되시면 맨 왼쪽에 툴들이 묶여져 있는 패널 그룹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들을 움직이고 자르고 하는 도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들을 편집하는. 자, 무브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무브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경고창이 뜨죠?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브 툴은 항상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일정 값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평행하게. 자,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최초로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선도 가능합니다. 자, 45도. 그리고 제가 클릭한 기점으로 네, 교차로 형식으로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브 툴은 움직이는 기능도 있지만 복사 기능도 있습니다. 자, Alt 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죠? 자, 다시 볼게요. 자, Alt 키를 눌렀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하나가 복사돼서 네, 쉽게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선택된 레이어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 제가 이 텍스트 레이어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화살표 모양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화살표 모양 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더라도 네,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안에 있는 이미지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걸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나온 단축키가 컨트롤 키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오토 셀렉트가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레이어인지 모르겠어. 나는 맨 밑에 있는 걸 움직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겹쳐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겹쳐있는 모든 레이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맨 밑에 레이어가 뭐죠? 1번이죠? 그럼 1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레이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자주 쓰는 건데요. 프리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생기죠. 네. 자, 이 외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볼게요. 변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바깥쪽에 있을 때랑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안에 있을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무브트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로 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면 자, 이미지들을 정 사이즈로 확대하고 축소할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면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고요. 좀 더 외곽쪽으로 끌고 나가면 이렇게 곡선이 생기죠. 곡선 화살표. 네, 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무브트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컨트롤 T 단축키예요. 아까 프리트랜스폼의 단축키가 컨트롤 T입니다. 우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 항목을 선택하면 좌우가 대칭으로 똑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상하 반전. 요것도 은근 쓰여요. 프리트랜스폼의 가장 큰 강점은 스케일 조정과 로테이션도 있지만 건물이라든지 꺾인 코너 부분이라든지 모서리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 특히 액자 같은 거, 뭐 벽에 포스터라든지
그러면 그걸 공간감 느끼는 투시도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T를 누르시고 그 투시도에 맞게 이 외곽에 있는 사이즈 이미지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이렇게 기울여서, 네, 좀 더 액티브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기울일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위아래 혹은 좌우로 표시되는 때가 있어요. 아이콘이. 그때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네, 정 사이즈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서리를 잡으면, 네, 모서리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옆면에 잡으면 옆면 전체가 잡혀서 움직이고. 네, 그리고 동일한 비율로 퍼스펙티브가 있게 줄이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모두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네, 마름모 형태로 정 사이즈로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을 다 이용하셨다면 항상 엔터 키를 눌러서 활성화를 취소시켜 줍니다. 선택 툴도 이 정도로 알아보고 이후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거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마켓 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선택 툴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 내가 선택한 만큼 잘라내겠다. 내가 선택한 만큼 복사하겠다. 뒤에 있는 이미지를요. 예를 들어서 이 거위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알려드린 무브 툴을 통해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네, 똑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복사돼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선택한 만큼만. 네. 그리고 선택 툴 모양은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그리고 라서 툴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유곡선으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라서 툴은요,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손을 떼는 순간 선택이 완료됩니다. 자, 폴리곤 라서 툴은 직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로운 다각형의 형태로 직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나서 선택 툴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 끝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아까 동그라미 네모보다 정교하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복사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리는 선택 툴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퀵 셀렉션. 네, 요거는 비슷한 영역의 색깔을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서 채우듯이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잡아서 비슷한 색깔의 부분만 잡아서 색깔을 바꾸는 이 기능은요, 확실하게 색깔의 차가 나는 곳에서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 툴도 마찬가지인데요.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선택을 해제해요. 네, 여기 앞서 보였던 렉탱글 선택 툴도 Shift를 누르면 선택이 추가,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브 툴을 움직여 볼게요. 자, 보이시죠? 해제된 부분은 선택이 안 돼서 여기 자리에 남고 선택된 부분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명 마법봉이라고 불러요. 매직 완드 툴. 요거는 한 번에 선택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툴은요, 명확하게 그 컬러가 구분 지어지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이 글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텍스트 부분을. 자, 보이시죠? 네, 굉장히 빠르게 선택할 때, 만약에 그림판이라든지 블루판 앞에 있을 때 배경을 빨리 선택을 해서 뭔가 지워줄 때, 네,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선택은 이렇게 M자 영역에 만약에 아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선택된 영역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색으로 이렇게 채웠어요. 선택된 부분 안에만. 근데 아니야, 난 바깥쪽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I 선택을 반전을 시켜줘서 칠하면 이 글자 바깥쪽 영역만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선택 툴 상태에서 U 버튼을 누르시면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 그리고 선택 툴은요, 항상 해제를 해줘야 돼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선택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가 되기도 하고요. U 버튼 누르고 요 한목을 체크하면 해제가 되기도 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네, 자주 사용하니까 익숙해지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선택 툴은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 선택한 영역을 색깔을 채워주거나 이 선택한 영역 모양대로 라인을 그려준다거나 하는 다른 기능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 기능과 무브 툴과 마켓 툴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번 시간에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